이거 실화예요? 100억짜리 집이 1년 넘게 비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뭔데요? 집주인이 일부러 세입자를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나눔의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솟아있는 두 개의 전설. 아니, 전설이 될 뻔했던 두 개의 꿈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는 구름 위에 지어진 수직의 제국이고, 다른 하나는 땅 위에 그려진 명품의 환상이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안에 자리한 시그니엘 레지던스. 555m 높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 공간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구름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2017년 가을, 시그니엘이 처음 공개됐을 때 부동산 업계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작품이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다. 이런 찬사가 쏟아졌죠. 평당 가격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제일 작은 집이 40억 원대.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무려 37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던 톱스타들, 재벌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곳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곧 시그니엘의 브랜드 가치가 됐습니다. 나 시그니엘 살아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죠. 당신은 성공했고 부자이고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신화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말이죠. 한 집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집은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채 안 돼서 다시 시장에 나왔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60억 5천만 원입니다. 거의 20억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집들도 1년도 채 안 돼서 10억 원씩 떨어졌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과거 정점 대비 80% 수준입니다. 5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부동산이 다 안 좋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용산의 나인원 한남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그니엘이 수십억씩 떨어지는 동안 나인원 한남은 50억, 60억씩 솟았어요. 심지어 200억, 250억 원에 거래되면서 국내 아파트 최고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죠.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시장이 고급 주택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싼 집을 사고 있었어요. 다만 시그니엘이 제공하는 그 럭셔리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부자들은 하늘 높이 솟은 수직의 성보다 땅의 뿌리를 내린 수평의 안식처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집주인들은 월세를 내리지 않고 빈집을 유지하는 걸까요?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치밀하고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관리비 폭탄입니다. 시그니엘의 관리비는 월 685만 원입니다. 연봉 1억 원 받는 직장인의 세후 월급보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관리비의 거의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4시간 상주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초고속 엘리베이터, 로프 하나 교체하는데 9억 원이 듭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이라서 아파트보다 공용 면적이 넓어요. 공용 면적이 넓으면 관리비도 올라가죠. 집주인은 월세를 못 받아도 매달 이 돈을 내야 해요. 두 번째, 기록의 문제예요. 원래 월세 2천만 원 받던 집인데 1,500만 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계약은 공식 거래로 등록됩니다. 시스템에 영구히 남는 거죠. 나중에 집을 팔 때 구매자는 이 집은 월세를 1,500만 원밖에 못 받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집값 협상할 때 이걸 근거로 가격을 깎으려고 하겠죠. 세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월세를 500만 원 낮추면 연간 6천만 원의 수익 감소죠. 이걸 자본환원율 3%로 계산하면 20억 원입니다. 월세 500만 원을 낮춘 것이 이 집의 가치는 20억 원 떨어졌습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 거예요. 집주인은 끔찍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관리비라는 만성 출혈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월세를 낮춰서 수십억 원짜리 자산의 급성 출혈을 일으킬 것인가? 그들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이게 시그니엘 공실 미스터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시그니엘의 문제는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100억 원짜리 집인데 창문을 열 수 없다니 믿어지나요? 초고층 건물의 안전 규정 때문에 창문을 개폐할 수 없게 설계된 겁니다. 대신 천장의 중앙공조 시스템으로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하지만 4년째 살고 있다는 한 입주민은 공기가 예전만큼 신선하지 않아요. 결국 공기청정기를 따로 구매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첨단 기계로 공기를 순환시켜도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연 바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 월 685만 원이면 1년에 8,220만 원, 10년이면 8억 2,200만 원입니다. 관리비만으로 지방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시그니엘은 그냥 주거 공간이 아니라 럭셔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더 심각한 건 일상의 불편함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평균 34번 타야 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1층 로비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겪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난방 방식도 불만입니다. 천장 히터 방식이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뜨끈한 바닥 난방의 느낌이 없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문제는 하늘과 가장 가까이 사는데 역설적으로 자연과는 가장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입주민은 모든 게 건물 안에서 해결돼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죠. 자연을 느낄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그니엘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청조 사기 사건입니다. 재벌 상속녀를 사칭한 그녀는 시그니엘에 산다는 사실을 계속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저는 시그니엘에 거주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신뢰의 증표로 작용했는지 아시겠죠? 수십억 원의 사기를 저지르는 동안 시그니엘이라는 주소는 그녀의 거짓말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꾼이 대한민국 최고가 레지던스에 쉽게 입주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시그니엘의 법적 신분에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보다 규제가 약합니다. 특히 입주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해요. 오피스텔 구조는 단기 임대를 쉽게 만듭니다. 전청조처럼 잠깐 부자인 척하면서 사기를 칠 무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이었던 겁니다. 전청조 사건은 또 다른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그니엘은 플렉스 문화의 메카가 됐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유튜버들이 시그니엘 거주를 자랑하는 인증수단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벼락 부자들이 시그니엘을 과시의 도구로 쓰는 게 트렌드가 됐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그니엘의 브랜드는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원래 추구했던 이미지는 대를 이은 진짜 부자들의 은밀한 주거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과시욕 강한 신흥부자들의 임시 전시장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시그니엘의 문제는 사실 시그니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202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초고가 오피스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고가 오피스텔은 아파트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럭셔리였을 뿐 실속은 없었어요.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냉각되자 높은 분양가 대비 낮은 임대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초고가 오피스텔들이 대량으로 공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콘크리트 관 신세가 된 거죠. 그렇다면 시그니엘은 회생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시그니엘의 근본적 한계들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개폐되지 않는 창문, 오피스텔이라는 법적 지위, 수직으로 고립된 구조. 이 모든 건 바꿀 수 없어요. 이미지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물론 시그니엘만의 강점도 있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초고층 전망, 555m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 하지만 시장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전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이제 강남의 명품 아파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에서 강남 불패는 부동산 용어를 넘어 부와 성공의 증명이자 하나의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부에서 벌어진 일이 이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면 어떨까요? 한 채에 200억 원. 입주 조건은 돈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 펜디 본사가 직접 당신의 재산, 명예, 사회적 위치까지 심사해서 입주자를 선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현대판 귀족 제도를 만들려 했던 프로젝트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 인테리어 바이 펜디 카사.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자리에는 화려한 궁전 대신 처참한 실패의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부지 가격은 무려 530억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최상위 0.1%를 노렸던 욕망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2020년에 시작됐습니다. 골든트리 개발이라는 시행사가 서울 강남의 핵심 논현동에 예술작품을 창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상류층의 세계에서는 집값뿐 아니라 그 안의 가구, 예술품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명품 브랜드가 직접 아파트를 만든다는 컨셉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파트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펜디였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모든 것을 펜디 카사 제품으로 채워 진짜 펜디의 집을 시연하겠다는 거였죠.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오직 29세대만을 위한 공간. 분양가는 최소 150억부터 최대 20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독특한 입주 방식이었습니다. 희망자는 자신의 자산 규모, 직업, 사회적 평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이 서류는 이탈리아 펜디 본사로 전송돼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나 못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독점성을 만들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시한폭탄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시행사는 2021년 부지 매입을 위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받았습니다. 브릿지론은 본 자금을 확보하기 전 임시로 건너는 다리 같은 대출입니다. 단기, 초고금리 대출이죠. 보통 이자율이 10%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당시 계획은 이 브릿지론으로 일단 땅을 확보하고 신속히 인허가를 받은 뒤 금리가 훨씬 낮은 본 PF론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종료되고 전 세계 금리 인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지며 국내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고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분양이 전혀 안 돼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니 1,800억 원에 대한 살인적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시행사는 결국 2024년 7월 채무불이행을 선언합니다. 강남 중심부 펜디라는 화려한 간판도 얼어붙은 자금 시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빠진 펜디 아파트 부지는 2025년 3월 공매 시장에 등장합니다. 첫 공매 최저가는 3,7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네 차례 공매가 연속 실패하면서 최저가는 초기 금액에서 무려 530억 원이나 추락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분양가가 비현실적이에요. 200억 쓸 사람이 있을까요? 실패한 프로젝트로 봅니다. 왜 시장은 철저히 외면했을까요? 텐디 아파트의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브랜딩 전략입니다. 펜디는 명품입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대 주거 공간에서 요구되는 브랜드의 위상은 가방이나 의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은 펜디를 그 정도 레벨의 브랜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 규제 회피 목적이 본질을 해쳤습니다. 펜디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오피스텔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률이 낮고 재산세도 더 많이 냅니다. 셋째,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가격입니다. 한 채에 150억에서 200억.
같은 강남권의 최고급 아파트들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닙니다. 나인원 안남의 최고가가 250억 정도인데 그건 엄청난 토지 지분과 완벽한 입지, 그리고 아파트라는 법적 지위가 있기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넷째, 타이밍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2020년에 기획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이 시장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다섯째, 진짜 부자들의 니즈를 몰랐습니다. 200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프라이버시입니다. 완벽한 보안, 넓은 부지, 자연과의 연결. 펜디 아파트는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브랜드 레지던스에 대한 한국 시장의 회의를 간과했습니다. 한국 부자들은 아파트 브랜드에 익숙합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가 만든 집. 이건 한국 시장에서 아직 낯선 개념입니다. 일곱째, 입주심사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펜디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내가 200억을 쓰는데 왜 내 정보를 이탈리아까지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 이런 반발을 산 거죠. 결국 펜디 아파트의 실패는 기획 단계부터 여러 오판이 있었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화려한 브랜드를 갖다 붙여도 본질적 가치가 없으면 시장은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시그니엘과 펜디 아파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짜 럭셔리란 건물 높이, 분양가, 브랜드 이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입니다. 내 집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웃들의 품격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은 하늘 위 천상의 자리를 팔았습니다. 펜디 아파트는 명품 브랜드라는 후광을 팔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비싸기만 하면, 높기만 하면, 브랜드만 좋으면 팔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치가 중요해진 거죠. 실제로 살기 좋은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그니엘과 펜디의 추락은 시대적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겉모습만으로는 안 된다. 본질을 보여줘라. 앞으로 한국 럭셔리 주택 시장은 더 정직해질 것입니다. 과장된 마케팅과 허울 좋은 브랜딩보다는 실질적인 가치와 살기 좋은 환경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높이의 경쟁이 아니라 질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시그니엘의 빈 집들은 여전히 하늘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펜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땅은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언젠가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투자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누군가의 집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곳이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본질을 잊고 숫자 놀이에만 집중하면 시그니엘과 펜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공실이 생기고 공매에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불패는 없습니다. 강남도, 초고층도, 명품 브랜드도 영원한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의 선호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업도, 아무리 비싼 건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집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브랜드, 이름만 보지 마세요.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을 때 행복할 수 있을지, 자산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숫자보다 본질을 보세요. 높이보다 질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집. 그것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시그니엘과 펜디 아파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가치는 숨길 수 없고 거짓 가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시장은 결국 진실을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본질을 잃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진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